빅투입니다. 저도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도 경영을 하면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자영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단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산들은 엄밀한 계산은 아니고 대충 크게 계산한 것이라 계산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분들과 비교할 때 세금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분들은 소득세 하면 진짜 딱 월급에 대해서만 나가게 되고 소득세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별 고민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내 소득이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도 비용 처리를 잘못해서 그 구간 안에 들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개념이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세무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이 정도를 내야 하는데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원천세나 4대 보험은 실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딱 정액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물건값을 깎기도 하고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에 가면 현금으로 계산하고 싸게 사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장부에 안 남는 소비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사오는데 견적을 뽑았더니 1000만원이 나왔고 부가가치세 포함하니까 1100만원입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상인이 이런 딜을 합니다. 현금 박치기를 하면 부가가치세 빼고 1000만원에 해주겠다. 그럼 100만원을 세이브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나 깎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깎고 세무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이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이 10% 붙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경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물건을 팔면 물건마다 10% 부가가치세가 다 붙겠죠. 그럼 이걸 슈퍼 주인이 전부 다 내느냐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물건을 도매상에서 사올 때도 슈퍼 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냈겠죠. 이때 냈던 부가가치세만큼이 물건을 파는 부가가치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한 통을 2200원에 사서 손님에게 4400원에 팔았다. 그럼 이 초코파이는 도매가가 2000원이고 부가가치세 200원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소매로 팔 때는 4000원에 팔았고 부가가치세 400원이 붙은 겁니다. 4000원짜리 초코파이 한 통을 팔면서 부가가치세 400원을 슈퍼에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사올 때 냈던 부가가치세 200원을 빼고 200원만 내게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많으면 물건을 팔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박치기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기록을 안 남기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한 달 재료비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경영을 했다면 재료비보다 매출이 당연히 많겠죠. 그럼 그 100만원은 현금 박치기를 안 했어도 원래 안 내는 세금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현금 박치기를 괜히 한 거죠. 그럼 본전이냐? 본전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한 돈을 빼고 나머지를 영업이익으로 보고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거죠. 월급쟁이들은 신경 쓸 게 별로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용 계산을 잘못하면 사실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이 난 것으로 잘못 계산이 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매장에서 한 달 매출이 4000만원이 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재료비 1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비용, 감가상가, 전기, 수도, 가스 등 해서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익이 한 달에 300만원씩 납니다. 4000만원이 매출이고 3700만원이 비용이고 300만원이 영업이익입니다.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원이죠. 이게 종합소득세율 표인데 원래는 과세표준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 그러니까 1200만원을 뺀 24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 붙어서 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 아까처럼 재료비 1000만원을 현금 박치기 하고 나서 비용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 현금 박치기 한 부분이 비용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비용으로 안 빠진 금액은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달에 1300만원씩 잡히게 되고 1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1억 560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 구간 35%를 넘어서서 38% 구간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당하는 사람이 많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현금 박치기를 하고 나서도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치명타로 떨어져서 1년 경영하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1번인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현금 박치기 하고 부가가치세 한 방 먹고 1년치 모아서 종합소득세 한 방 먹고 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세무 잘 모르면 꼼수 같은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를 쓰는 것이
맛이 좋냐, 직접 그냥 하는 게 좋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세무사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짓을 해놓았다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세무사가 발견하고 폭탄 해체 작업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무작업 이상하게 해서 원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실수로 더 내는 것보다 세무사가 비용 처리 같은 거 빵꾸 안 나게 잘 정리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금전적으로도 훨씬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장료나 조정료가 아낀 세금보다 적은 경우도 많고 비슷하거나 많은 경우라고 해도 세금 폭탄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무조정료나 기장료는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웬만해서는 세무사를 쓰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막상 자영업 시작해보시면 사장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세무 처리를 다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빵꾸가 납니다. 사무보조 직원 뽑아서 정리하면 되지 않냐. 일단 사무보조 직원이 세무사가 아닌 이상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역시도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다 지는 거죠. 혹시나 사무보조 직원을 쓰시더라도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기장료나 조정료보다 싼 사무보조 직원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세무사를 쓰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시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태위태하게 현금 박치기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석대로 가는 편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적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웬만하면 세무사를 쓰시는 편이 세무사를 안 쓰는 경우보다 최종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